서울권에 있는 고객분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 지금 사투리 안 쓰시는 거예요? 네, 지금 최대한 안 쓰고 있는데 쓰고 있나요, 제가? 최대한 안 쓰려고 지금. 그리고 눈썹 모량이 없는 케이스이시기 때문에 그 뒤로는 매그넘을 활용을 해서 수채음 효과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은 이 기술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오늘 느끼고 갑니다. 오늘 말씀 왜 그렇게 잘하세요? 네? 저희 감독님한테 칼이 없으세요? 그랬는데 역시 Let's go! 안녕하세요. 반영구의 모든 민낯 최민아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네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시술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특히나 수도권에 있는 이 서울 고객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고 또 대구까지 어려운 발걸음 막 KTX 타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남성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였는데 우선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반영구가 되시려면 자연스럽고 눈썹모의 이질감 없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볼 거고 한 분은 눈썹모가 없는 분 그리고 한 분은 눈썹모가 많은 분 피부도 다른 케이스세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특징으로 잡아서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기술에 좀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네, 첫 번째 시술 고객분은 남성분인데 붉은기가 동반이 되어 있는 지성 피부이시고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이라서 좀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법으로 시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변화 과정을 아주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술하러 가보실까요? 네, Let's go! 네, 이어서 이제 시술의 진행이 들어가 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고객님 케이스 분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부 상태를 봤을 때는 조금 붉은기가 동반이 되어 있고 좀 더 여철이 있는 케이스세요. 그리고 이 디자인 안쪽으로 붉은 엠보 상흔이 존재하는 케이스신데 우선은 지금 잔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커버 시술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눈썹 모량이 없는 케이스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눈썹의 질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지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고 난이도 케이스인데요. 왜냐하면 눈썹모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더 반영구라는 시술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좀 더 시각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모질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더 투명도 있는 색소를 사용을 해서 좀 얼룩이 남기지 않고 좀 더 진하게 보이지 않게끔 컨셉을 잡아서 시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니들 끝 마모나 형태에 따라서 데미지가 설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데미지를 낮출 수 있는 ORS 열린형 니들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중앙에 밀도를 강하게 줘야 되는 케이스에는 이 듀얼 C코피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한 색소는 아이스크림의 헤이즐넛 제품이고요. 붉은기가 없는 다크 브라운이기 때문에 좀 더 너무 블랙이 강조가 되면은 눈썹모가 피부톤과 좀 더 분리되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흑색을 표현하고자 헤이즐넛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멜트 1290 제품을 혼합을 해서 좀 더 투명도 있는 그런 수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배합법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시술 진행해 보실까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엠보를 받으셨던 분이신데 제가 이제 엠보보다 이 기법이 더 예쁘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술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눈썹모가 앞머리에 조금 분포되어 있고 뒤쪽이 모질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밀도를 좀 더 보강을 하고 테두리 라인이 표현이 되지 않도록 지금처럼 타공점을 좀 더 멀리해서 시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노메이크업한 그런 반영구 효과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라인 표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밀도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꼬리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하게 표현이 된다면 이미지가 뒤쪽으로 중심이 가기 때문에 보통 눈매가 좀 더 멀어져 보이거나 화장을 하지 않는 남성분들한테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표현을 하시는 것이 가장 남자 수지 기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교육 들으시러 오늘 원장님들이 항공통증에 걸릴 것 같다고. 제가 항공통증이 있는데요. 수지 기법을 시작을 한 뒤로 없어지셨어요. 옛날엔 이걸 보는 것조차 되게 힘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수지 기법은 출혈이 없죠.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기법으로서 아주 초피의 시술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데미지가 없고 건강하게 반영구를 할 수 있는 기법 중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도한 터치를 해버리면 좀 더 진하기가 엠보보다 좀 더 진해 보일 수 있으니 너무 과터치를 한다든지 또는 레이어링의 터치 횟수를 반복을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사용하신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인가요? 사실 제가 항상 디자인을 할 때는 얼굴형 그리고 눈썹 분포도를 말씀 많이 하잖아요. 지금 고객님께서는 사업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뵙는 분이에요. 그래서 차분하고 이미지가 좀 더 부드러워 보이는 디자인으로 제가 일자형 베이스에 미세 곡선을 살짝 넣은 디자인으로 시술을 해드렸습니다. 곡선은 어떤 부분에 들어가나요? 여기 눈두덩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구간에서 눈썹 뼈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눈썹 뼈가 튀어나오는 이 구간을 조금 더 미세한 곡선을 넣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눈매 자체적으로 근육을 사용을 할 때 눈꼬리는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완하고자 미세 곡선이 아주 살짝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자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곡선율이 들어가면 좀 여성스러움이 강조되실 수 있기 때문에 눈썹뼈 있는 구간에만 딥선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살짝 닦아볼게요. 발색도 한번 볼 거예요. 네, 다행히 발색 너무나도 잘 되시는 케이스셔가지고 한숨 내려놓고 다시 시술을 진행하겠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네, 갑자기 좋아졌어요. 이렇게 피막이 이제 두꺼운데 각질 양이 많으신 분들은 발색이 찔러도 안 되거나 피부 장벽이 약한 케이스에 너무 과도한 터치가 돼버릴 때는 출혈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딱지로 형성이 돼서 이 색소가 딱지와 함께 탈각을 진행될 수 있잖아요. 수시로 내가 상처 파악을 좀 해주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ORS로 어느 정도 전체적인 틀이 만들었고요. 이 뒤로는 매그넘을 활용을 해서 밀도를 보강을 해서 수채염 효과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압구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시술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좀 어색해요, 이곳이. 제 나와바리가 아니라 가지고 지금 조금 근데 너무 쾌적하고 인테리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거 무슨 소리죠? 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인테리어가 조금 덜 된 상황이라서 이런 아주 미세한 효과음이 들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매그넘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렇게 그늘진 느낌 표현되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매그넘 활용을 하실 때는 우선 넓은 면적을 채울 때 듀얼 매그넘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좀 더 모량의 분포를 좀 더 부각하고 싶으실 때 매그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테두리 라인을 매그넘 많이 하시면 너무 또 라인이 표현될 수 있으므로 테두리는 라운드형 니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눈썹 모가 분포되어 있는 옆 구간이나 중앙 바디 구간을 매그넘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튜브를 하니까 원래 제가 전국의 고객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서울권에 있는 고객분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지역을 물으면 항상 대구라고 얘기하니까 KTX 타고 올라오시는 분도 있으시고, 서울에 계신 고객분들을 위해서 제가 깨알 홍보하려고요.
네, 이 정도로 지금 질감을 표현해도 고객분들 만족하시겠지만 보통 1차 시술을 하고 한 2주 정도까지는 속눈소실용이 한 20-30% 정도 되잖아요. 그때 지워졌다라고 하면 좀 많이 연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밀도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예쁘지 않나요? 근데 카메라에 다 안 담기네. 안 당겨요? 네. 정말 아쉽다. 터치할수록 블레이딩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피부인데 제가 무거운 펜들을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항상 저희 구독해서 계속 시청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제가 펜대를 항상 듀얼 펜대를 썼어요. 그런 무거운 펜대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데미지가 올라갈 것 같아서 가벼운 펜대를 저희가 오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유튜브도 시청해 주시고 저희 유튜브로 공부하시고 있는 분들이 보고 왜 오늘 원장님이 다른 걸 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붉은기도 있고 모공 있는 분들은 조금 색도 탁하게 착색될 수 있고 또 과도하게 색을 뱉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터치도 부드럽게 시술을 하고 좀 더 작업하고 있는 도구들도 좀 더 가벼운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무거운 펜대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가벼운 걸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초보 원장님분들 같은 경우는 그 피부 케이스를 먼저 분석을 하시고 펜대를 좀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너무 다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아, 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1차 라운드 니들로 전체 표현을 할 때 중앙에는 밀도가 좀 더 가까운 걸 보실 수 있고요. 점의 간격을 좀 더 가깝게, 그리고 테두리로 갔을 때는 조금 넓게 분포를 하는 걸 영상으로 보실 거예요. 이 점이 가장 남자 눈썹의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투지 기법을 받으셨던 고객분들은 오히려 엠보보다 기법이 더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당연히 딱지가 형성되어 있는 1, 2주 상단은 좀 진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이 색소는 각질과 함께 소실되기 때문에 한 달 이내로 정말 자연스러워지시고요. 또 얼마 전에 서울에 계시는 정말 남자 고객님이 레이저 받고 흉터가 생겨서 대구까지 와이프분이랑 오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흉터가 있다 보니까 모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레이저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이 수지를 받고 가셨는데 리터치 오셨을 때 정말 너무 고맙다고. 아프시죠? 네. 이렇게 틈틈이 고객님의 통증 체크도 여러 번 해주시고요. 너무 심취해서 작업을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피부가 좀 폭신폭신하고 피막이 얇은 게 제가 터치할 때마다 느껴져요. 이런 피부는 정말 피가 잘 날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수성 제품을 사용을 해서 1차 틀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좀 더 중앙 구간은 중성 제품의 벨라의 맥시멀 다크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입체감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이 중앙에만 밀도가 좀 추가가 되면 극대화된 입체적인 효과가 부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눈썹 분포도 옆으로만 시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좀 더 테두리를 강조를 안 해도 선명도가 올라가겠죠, 여러분? 조금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 구간이 세워지고 누워져 있는 구간이 제일 진해 보이잖아요. 그것을 중성 벨라의 맥시멀 다크로 효과를 좀 더 연결해서 보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앙 구간을 좀 더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중앙 구간이 이렇게 좀 더 밀도가 채워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1차 작업 후에 맥시멀 다크를 사용을 해서 중앙 밀도 작업을 했거든요.
정말 눈썹모가 조금 더 연결되는 느낌의 질감으로 좀 더 입체감 있는 느낌으로 선명도가 올라간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화면으로는 사실 좀 연하게 보이시겠지만 실제 지금 눈으로 제가 담아내는 것은 화면상보다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네요. 지금 어떤 거 하시나요? 반대편 이제 2차 작업하기 전에 베이칭 한 번 더 작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굉장히 지금 내적으로 너무 제 스스로가 뿌듯해가지고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 되게 많이 하시죠? 네, 사실 아까 저기 어떡하지? 계속 저희 감독님한테 턱이 없으세요? 그랬는데 역시 그동안 제가 쌓은 이 기술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오늘 느끼고 갑니다. 대칭 잡을 때 너무 빡세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전반적인 틀, 아랫단, 그리고 산, 디자인의 시작점 정도만 체크하시고 연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디자인을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틀 잡고 다시 누우시면 됩니다. 네. 반대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좌우 대칭 맞추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건데 또가 집중되는 구간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눈썹 모락이 분포되어 있는 구간을 진하게 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반대편에 이렇게 쭉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펼쳤을 때 눈썹모가 이렇게 옆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구간을 눈썹 방향대로 매그넘 터치 해주시면 가로줄이 생기시는 것보다 눈썹 흐름 방향대로 선 표현이 조금 연결되면 선의 표현도 부각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눈썹 모량이 증가되는 것처럼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끝쪽에도 눈썹 결의 방향대로 사선 터치를 하시다가 틀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중앙부는 가로 터치로 교차 범위가 생기실 수 있도록 터치해 주시면 돼요. 남자분들은 중앙 구간만 밀도가 좀 더 채워져도 우선 여자분들에 비해서 조금만 진해져도 그게 부담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하게 표현을 적절하게 그 고객 모랑 스타일링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매그넘 같은 경우는 반복 터치가 많아질수록 면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매그넘과 오알을 교차하셔서 시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라운드 니들을 가지고 테두리 라인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 왜 그렇게 잘하세요? 네? 좀 낯선데. 서울에 오니까 프로페셔널처럼 이렇게 서울말을 좀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사투리 안 쓰시는 거예요? 예, 지금 최대한 안 쓰고 있는데 쓰고 있나요, 제가? 최대한 안 쓰려고 서울말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그래도 서울 고객님들과 친해지려면 좀 사투리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교육할 때는 우리 대구권에 있는 원장님들이 원장님 왜 이렇게 서울말 쓰세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말 잘 쓰는 줄 알고 있었지요. 점차 밀도가 채워지면서 선명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터치한 직후에 바로 색감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터치 횟수를 외워주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구간별로 이쪽 구간별을 터치를 다 하고 옆으로 넘어가서 그 전에 한 구간을 조금 있다가 발색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폴리 너무 과터치가 들어가면 얼룩이 생기실 수 있겠죠. 거의 한 80% 정도 진행됐고요. 나머지 20%는 먼저 시술이 마무리된 쪽을 눈으로 체킹하시면서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래서 반영구가 참 어려운 거죠.
자세가 되게 프로페셔널하시네요. 아 정말요? 지금 고객님이 요가를 하러 빨리 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서서 빠르게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살 좀 빠지신 거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베트남에 곧 출장을 갈 계획이라서 일하면서 닭가슴살을 먹고 살을 빼고 있어요. 3kg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하실 때마다 그 옷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옷 입은 날만 제가 촬영을 하게 되네요. 그냥 저희의 일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머리 분포가 조금 양쪽 다르셔가지고요. 요것만 제가 앉아서 맞추고 마무리 제품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고객님 피부가 좀 요철이 많이 있으시고 또 붉은기가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피부인데 피막이 굉장히 얇으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피가 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붉어진 현상이 보이실 거예요. 이 현상은 2~3시간 이내로 가라앉으실 거고요. 전반적으로 모 자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모량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테두리 질감은 없게끔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여기서 제가 리터치 때는 양쪽 대칭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좀 조금만 손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앙 구간 보시면 되게 밀도가 있지만 테두리 라인이 없게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셨고 디자인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너무 좀 여성미가 강조되지 않게끔 제가 시술을 해드렸습니다. 네. 엠봇보다 더 자연스럽죠. 네. 네, 여기서 조금 일주일 정도 지내지실 수 있지만 제가 3주 뒤에 리터치로 조금 연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과하지 않게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첫날인데도 좀 엄청 과하지 않네요. 네, 왜냐면 또 사람을 많이 만나셔야 되는데 일부러 조금 다른 네네. 분들에 비해 자연스럽게 드렸어요. 제가 한 3~4주 뒤에 다시 추가 작업을 하면 진하기가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좀 보완하실 수 있도록. 근데 진하게 하면 그만큼 잘 남는 건 확실한데 잠시 몇 달간은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시거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터뷰 앞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셨나요? 지인 소개로 오게 됐습니다. 평소 연구는 어떻게 좀 사실 얼굴이라는 게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반영구 시술을 받았었는데 일정 부분 만족을 좀 했던 부분이어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혹시 시술을 받으시기 전에 걱정을 좀 하셨던 분 있으실까요? 크게 걱정이라기보다는 수치 굉장히 없는 스타일이어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될까라는 걱정 반 기대 반을 하고 왔습니다. 시술에 좀 만족을 하시나요? 오늘 시술 굉장히 만족하고요. 사실 지난번 받았던 그 시술 방법과는 다르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받고 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예 아프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조금 따가운 정도이고요. 실제로 해주신 원장님이 굉장히 편안하게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누구나 받으실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